자,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는 SQL문 내부에서 사용하는 셀렉트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SQL 한 문장들을 보통 쿼리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조회하는 명령어 문장을 쿼리라고 부르고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쿼리문을 작성을 하면 select에서 특정 테이블 하나만 조회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일부 데이터를 가져온 걸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건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그 해당 데이터만 컬럼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거나 뭐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쿼리의 위치에 따라서 서브 쿼리를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서브 쿼리는 여기 정의를 보면 SQL문 내부에 또 셀렉트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셀렉트라고 하는 요 부분 안에서도 또 셀렉트를 쓸 수가 있고요. 또 이 테이블을 지정할 때도 그냥 우리가 뭐 employees, department, 뭐 student 이런 테이블 명을 하나 작성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조회된 결과로 테이블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rom 절에다가도 select 문을 또 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where 조건절에도 또 select 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select, from, where 절에서 쿼리 안에서 또 쿼리를 쓸 수 있는 요 문법을 우리가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돼요? 서브 쿼리가 되고 요 제일 최종적으로 조회가 되는 요 메인 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쿼리 안에서 다른 데이터를 또 조회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을 주거나 아니면 그 조건에 맞는 테이블들의 데이터만 모아서 테이블을 지정하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서브 쿼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실행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결과 데이터만 가져오는 쿼리를 우리가 단일행 서브 쿼리라고 부르고 여러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는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한 줄의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들은 우리가 이 다중행 연산자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연산을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in, any, all, exist 등이 있습니다. in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컬럼하고 여러 개의 값이 일치하는 데이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in을 쓰게 되면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 select from a where 하고 이 a에 뭐 특정 컬럼이 있다, 뭐 name이라는 게 있다, 특정 컬럼에 대해서 또 여기에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온 뭔가 이름들을 서브 쿼리로 여기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뭐 select name from b라는 다른 테이블에서 조회해온 결과랑 여기다가 이 이름들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사용해 주게 되면 B 테이블에 있는 이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김철수, 박영희, 김한나 등등등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이 여러 명이 A 테이블의 이름하고 일치하는 경우들을 A 테이블의 데이터로 조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B 테이블에서 조회한 이 결과가 집합에 김철수,
박영희, 김한나만 있다. 근데 A 테이블에는 더 많은 사람들 이름이 있으면 그 중에 김철수, 박영희, 김한나만 조건에 성립이 돼서 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만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구하는 연산, 인 키워드를 써볼 수가 있고요. any 하고 all이라고 하는 다중행 연산자를 쓰면 이런 거예요. A 비교 연산 뭐 any b 이렇게 하면 여기에 비교 연산으로 우리가 뭐 부등호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부등호로 해서 A와 B에 대해서 크기를 비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연산을 써볼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다가 any를 앞에다가 작성해주면 이 비교한 결과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그 A 결과를 구해주는 연산이 any 연산이 됩니다. 뭐 사실 이 정의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고 실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all이라고 하는 또 연산은 여기 비교 연산과 함께 A 비교 연산 all B 이렇게 쓰면 이 비교한 결과 중 모든 데이터가 다 만족을 해야 A 결과를 구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우리가 실습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이그지스트라고 하는 다중행 연산자를 사용하면 해당 서브 쿼리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이 메인 쿼리의 조건에 존재하면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조회를 해주는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B라는 테이블로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그게 A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결과들만 조회를 해준다라는 의미고요. 또 우리가 실습을 해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서브 쿼리는 이렇게 결과 데이터가 하나 있냐 여러 개 있냐로 해서 단일행 다중행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서브 쿼리를 어느 위치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lect 조회문을 쓸 때 select from where 이렇게 쓰죠. 그래서 select 절 안에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사용하면 얘는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부르고 그리고 from 절에서 쓰면 inline view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냥 where 절에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서브 쿼리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select from where 절 모두에서 서브 쿼리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 어느 절에서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브 쿼리의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에서 쓰면 스칼라 서브 쿼리, from에서 쓰면 inline view, where에서 쓰면 서브 쿼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용 위치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각 알아보면 이런 거예요. 자, 스칼라 서브 쿼리는 select 절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 해당 서브 쿼리의 결과 데이터가 단일값, 단일행 서브 쿼리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select 해서 이렇게 메인 쿼리를 쓰잖아요. 이 안에서 요렇게 서브 쿼리를 쓰고 있죠. 쿼리가 요 안에 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서브 쿼리가 여기에 결과 데이터가 뭐 10건 이상 나오는 데이터다. 그런다 하면은 이 10건을 사실 출력을 할 때 출력할 방법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를 조회하게 되면 메인 쿼리에서 name이라고 하는 속성하고 그리고 결과 뭐 카운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카운트 하나가 출력이 될 때 여기에 뭐 10건이 나온다. 그럼 여기다가 뭔가 10건의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해 주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결과 이 컬럼 안에는 반드시 한 개의 데이터만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건을 다중행 결과를 갖는 서브 쿼리는 사용할 수가 없고
스칼라 서브 쿼리에는 단일 값을 갖는 반환하는 서브 쿼리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스터머즈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해당 고객의 이름과 이 고객이 주문한 주문 내역의 개수를 같이 출력해 보고 싶을 때 주문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커스터머즈 테이블에는 고객의 정보가 들어있고 오더즈 테이블에는 주문 데이터가 들어있을 텐데 그 주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커스터머즈에서는 조회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각 회원이 고객이 주문한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주문 내역 개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라인 뷰는 from절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서브 쿼리다라고 했고 우리가 얘는 뭐예요? 살펴보면 요 안에서 이제 select 괄호로 묶어서 조회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주문 내역에서 조회를 하는데 이 주문 내역에 고객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고객의 아이디랑 그리고 주문한 개수를 묶어요. 우리가 이 카운트는 그룹 함수였죠. 그래서 그룹 기준을 지정하는 그룹 바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고객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묶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그럼 각각 고객별로 주문을 얼마나 했는지를 조회한 결과를 얘를 통해서 일단 출력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이 커스터머 아이디랑 뭐예요? 주문 개수 이렇게 된 서브 쿼리 결과가 테이블로 지정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또 가지고 이 안에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이름이랑 오더 카운트를 출력하는 메인 쿼리로 다시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om절에도 이런 식으로 인라인 뷰를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어떤 테이블을 하나 지정해서 from에다가 놓고 조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서 일부 먼저 어떤 조건들을 작성을 해서 조회된 결과 집합을 from절에서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here절에서 서브 쿼리 사용하면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주문 테이블에서 오더즈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아이디를 다 조회해요. 그러니까 주문을 한 사람들을 조회하는 거죠. 만약에 오더즈 테이블에 커스터머 아이디, 고객의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회원은 뭐예요? 주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뭐예요? 주문 테이블에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는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만 조회를 하겠다. 그러면 주문 내역이 한 건이라도 있는 고객들을 조회를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자 쿼리 안에서 서브 쿼리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서브 쿼리를 사용하다 보면 쿼리가 점점 복잡해지게 돼요. 뭐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쿼리문 안에서 간단한 서브 쿼리를 하나씩만 쓰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메인 쿼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셀렉트 절이 있고 from 절이 있고 또 where 절이 있어요. 근데 where 절에서도 서브 쿼리가 하나 또 들어가고 그 다음 조건에서 또 들어가고 from에서도 여러 테이블을 조회하고자 서브 쿼리가 또 들어가고 select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얘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상위의 메인 쿼리를 또 잡아서 또 얘도 서브 쿼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점점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서브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쿼리 안에 쿼리 안에 쿼리 계속 가독성이 떨어지게 복잡해지게 되니까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조회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묶여 있는 쿼리다 아니면 요거 자체에 대한 집합을 가져온 걸
다른 쿼리에서 사용한다 라는 걸 미리 임시 테이블로 조회 결과를 명시해 놓고 그 테이블을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걔를 가져와서 최종 메인 쿼리를 만들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이 wish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wish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뭔가 서브 쿼리를 과도하게 좀 사용했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이 서브 쿼리들을 사용할 셀렉트 문의 조회 결과를 임시 테이블로 명칭을 지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여기 안에 뭔가 서브 쿼리들을 쭉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 서브 쿼리들에 대한 결과를 별칭을 이렇게 부여를 해놓고, 요 결과는 별칭 1이다, A다, 요 결과는 B다 이렇게 해놓고 그걸 실제 메인 쿼리 조회할 때 여기다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서브 쿼리가 엄청 기니까 얘를 이름을 A라고 지어주고, 또 서브 쿼리를 또 여러 개 써야 돼서 또 하나를 지정했는데 얘도 B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A랑 B랑 이렇게 이름을 서브 쿼리를 지어놨으니까 실제 메인 쿼리에서는 여기다가 요 서브 쿼리의 결과가 들어오는 곳 A, 그거를 가져오는 거 B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얘 자체는 가독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또 쓰고 또 쓰고 서브 쿼리 괄호로 묶어서 쓰면 엄청 복잡해지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독성 있게 우리가 서브 쿼리를 쓸 수 있도록 with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라클에서 지원이 되는 문법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서브 쿼리의 개념을 쭉 살펴봤습니다.